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수법. 나는 미주리주의 밴드리스를 자랐는데 근처에 악명 높은 제시 제임스의 농장이 있었다. 한 번은 제스 제임스의 농장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지금은 제스 제임스의 아들이 그 농장에 살고 있다. 그의 아내는 제임스가 열차나 승행을 습격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웃 농부들이 빚을 갚도록 돈을 넣어준 이야기를 했다. 제시 제임스는 쌍권총 크로울리나 알카포네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상주의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기준에서 자신을 훌륭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타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피 모건은 인간의 심리를 해부하여 인간의 행위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진짜 이유이다. 사람은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어서 자신의 행위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을 바꾸려면 더 고상한 동기를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너무 이상적일까? 펜실베니아 그네럴린에 있는 파렐 미첼 회사의 해밀턴 파렐의 경우를 한번 보자. 그의 건물에 아직 4개월이나 잔여 기간이 있는데도 당장 이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임차인이 있었다. 다음은 그가 내 강의에서 한 이야기이다. 이 사람은 겨울 내내 제 건물에 살았습니다. 임대료가 1년 중에서 가장 비싼 계절이죠. 가을까지 세입자재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한 달 임대료가 $55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220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려고 하고 이사 갈 거면은 계약 기간에 임대료를 전부 지불하려고 다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이상하지 않으실 것 같군요. 오랫동안 임대업을 하다 보니 보는 사람이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길을 걸어줬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장 결정을 하지 마시고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달 초에 오셔서 이사 가겠다 하면 그때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당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의 계약을 지킬 뿐이라고 믿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이 남자는 나에게 직접 와서 임대료를 지불했다. 아내와 얘기해보고 계속 이 집에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 노스 클리프 경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진이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고 편집자에게 편지를 썼다. 그가 신문에 내 사진을 게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썼을까? 그는 좀 더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그는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애정에 호소했다. 그는 제 자신을 신문에 싣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록펠러 2세도 자녀들이 사진에 신문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상한 동기를 호소했다. 그는 자녀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 호소했다. 그는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고 있어 잘 아시겠지만 자녀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이러스 커티스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와 레이디스 홈 저널의 소유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사업 초창기에 그는 다른 잡지사 소전의 원고료를 지불할 수 없었다. 인류 작가에게 지불할 정도의 원고료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그는 작은 아시들로 유명한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이 인기의 정점에 있을 때 원고를 청탁했다. 그는 불과 $100를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보냈다. 독자정에는 그런 방법은 노스클리프 경이나 록펠러나 감상적인 작가에게 통하지. 그 방법을 써서 독종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당신이 맞을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쓰고 있는 방법이 효과적인데 굳이 왜 바꾸려고 하는가? 당신이 쓰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내가 소개한 방법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내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제임스 토머스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어느 자동차 회사의 고객 6명이 서비스 대금 지불을 거부했다. 청구액 전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청구액 중에서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했다. 회사 측에서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은 항목마다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다. 신용관리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수금을 받았는데 이 방법이 성공했을까? 그들은 각각의 고객의 전화를 걸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대금을 받으려 한다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자신의 회사는 전적으로 잘못이 없고 잘못은 고객이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들은 자동차에 관해서는 고객보다도 회사 측이 훨씬 잘 알고 있으니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 그 결과로 고객과 신용관리부 직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 방법이 고객을 설득시켜서 대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신용관리부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할 때쯤 이 문제가 상급자에게 알려졌다. 상급자가 이 고객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다른 대금 납부는 절대로 미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금 방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제임스 토머스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토머스가 취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객을 한 사람씩 찾아갔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수리비를 받으려고 간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회사가 제대로 서비스했는지 알아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고객 측의 말을 들을 때까지 회사에 보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의 잘못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고객의 차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차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주로 말하고 저는 열심히 동조해가면서 듣기만 했습니다. 고객의 냉정을 되찾자 고객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습니다. 저희 회사 측의 미숙한 업무 진행으로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회사를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고객의 인내심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이 인내심이 있고 공정하신 분이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저희 회사 사장이라 생각하시고 이 청구서를 직접 정정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은 전적으로 고객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고객님의 의향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청구액을 수정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더군요. 청구 금액이 150달러에서 400달러에 달했는데 고객이 대금을 지불했을까요? 한 명을 빼고 모두가 지불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논란이 있었던 청구 금액을 지불하기를 거절했지만 나머지 5명은 전부 지불해 주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대목은 그리고 또 2년 후에 고객 6명 모두가 저희 회사에 새 자동차 주문을 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고객을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진행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 경험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도 상대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여간해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매한 동기에 호소해라. 11. 쇼맨십을 발휘해라. 몇 년의 필라델피아 이브닝 볼리턴은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었다. 기사는 적은데 광고만 많다는 소문이 광고들에게 돌았던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신문사가 조치는 다음과 같다. 취한 것은 신문사는 하루채의 신문에서 기사만을 뽑아 분리하여서 한글의 책으로 변했다. 이 책은 하루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307페이지 분량에 $2가 아닌 불과 2센트에 팔렸다. 이 책은 필라델피아 이브닝 불리틴이 재미있는 일거리가 많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숫자나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면 며칠 걸려도 못할 일을 더 흥미있고 인상적인 방법으로 해낸 것이다. 켄네스 굿과 젠 코프만이 지은 사업가 쇼맨십이라는 책에 연출을 통해서 며칠을 신장한 재미있는 예들이 있다. 알렉 드룩스는 냉장고를 팔 때 냉장고의 소음이 얼마나 작은지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고객의 귀에 성냥키는 소리를 들려줬다. 1.95달러짜리 모자에 유명 배우 앤서 널리사이를 넣어서 유명인 마케팅의 사례가 된 시어즈 로버의 카탈로그, 움직이는 윈도우 디스플레이가 멈추면 관심도가 80%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 조지 웰바움, 퍼시 파이팅이 두 가지의
채권 목록을 보여주면서 유아증권을 팔았던 사례. 미키마우스가 백과사전에 등재된 사연과 장난감에 미키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망해가던 회사가 기사회생한 일. 이스턴 항공이 창가를 조정석처럼 만들어서 고객이 창가에 앉도록 유도한 일. 헨리 알렉산더가 짜사 제품의 경쟁사 제품이 벌이는 가상의 복싱 시합을 방송에서 영업사원의 사기를 북돋운 일. 크라이슬러가 차의 견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차 위에 코끼리를 세운 일 등이 책에 나온다. 뉴욕대학교 리차드 본든과 엘빈 버스는 1만 5천 건의 상담을 분석하여 논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책을 썼다. 강의할 때 판매의 6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것은 영상물로 만들어서 대기업 영업사원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다. 그들의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실례로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정정 앞에서 논쟁하면서 판매의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을 보여주었다. 요즘은 연출의 시대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의 생동감과 흥미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 쇼맨십이 있어야 한다. 영화, 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이 방법을 쓰고 있다. 주목을 받고 싶다면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 쇼윈도 전문가라면 연출에 엄청난 효과를 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약이 출시되었을 때 살아있는 쥐 2마리를 이용했더니 매출이 평소보다 5배는 뛰었다. 아메리칸 위클리지의 제임스 보인터는 콜드크림 시장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인트의 말을 그대로 옮기겠다. 경쟁업체의 가격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즉시 제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때는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쓸데없이 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논쟁하느라고 발표를 잘못했습니다. 서로 논쟁하느라 시간을 보냈죠. 그는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제가 제 방법을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지만 예정된 시간이 다 가버려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두 번째 갈때는 숫자나 자료를 도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사실을 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콜드크림 32개를 그의 책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경쟁사 제품이었으니 그는 그 제품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벽마다 시장조사 결과가 적힌 메모를 붙였습니다. 각각 메모가 사실을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콜드크림 병을 집어들더니 메모를 읽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부가적인 질문을 했고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10분의 시간만을 줄 생각이었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1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극적인 연출을 한 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해라.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해라.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찰스 슈왑이 담당하고 있는 공장장의 실적이 좋지 않은 공장이 있었다. 슈왑은 공장장을 불러 물었다.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인데 공장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을 달려보고 밀어붙여보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는데도 직원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침 저녁 시간이라 야간 근무자의 교대 시간이 되었다. 분필 하나를 얻어서 슈왑은 직원에게 물었다. 용해 작업을 몇 번이나 했죠? 6번이요. 말 한마디 없이 슈왑은 바닥에 6이라고 크게 쓰고 공장을 나갔다. 야간 근무자가 들어와서 바닥에 숫자를 보고 그 뜻을 주간 근무자에게 물었다. 사장이 오늘 갔다 왔는데 주문 몇 부 만들었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6이라고 쓰고 갔어.